자, 이 강에서는 저희가 품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첫 시간에는 주요 품종에 대한 주요 그룹에 대한 리뷰를 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주요 그룹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대중적 품종과 희귀한 품종이 있다고 할 때 그 둘 중에서 육종과는 무엇을 선택할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품종을 더 좋아하시고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육종원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대중적 품종의 대표적인 예는 아메리칸 숏헤어, 브리티시 숏헤어, 스코티시 폴드, 아비시니안, 페르시안 등등입니다. 희귀한 품종의 대표적인 예는 버밀라, 버만, 캐시미어, 봄베이, 싱가푸라 그런 품종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품종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자, 이건 사실 쉽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이드라인은 과도하게 대중적인 품종은 지양하시라. 대중적 품종을 했을 때의 장점은 큰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해당 품종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의 시장이 존재한다. 단점은 많은 경쟁자들과 싸워야 된다. 시장 내에서. 희귀한 품종의 장점은 그 품종은 나만 또는 그 품종 내에 그 품종을 다루고 있는 시장 내 다른 경쟁자가 거의 없거나 극소수이다. 따라서 해당 품종의 경쟁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아예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점은 그 품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죠.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대중적인 품종은 손대지 않는다가 원칙이고 희귀한 품종 또는 한 번도 도입되지 않은 품종인데 제가 잘 설득할 수 있는 고객들이 이것을 좋아할 만한 잠재력이 있는 그런 품종의 경우는 들어간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대중적이라서 이미 고양이 공장에 널려 있거나 고양이 공장 또는 다른 팩토리와 퀄리티의 차이를 두기 어려운 품종은 가급적 지양한다. 즉 브리티시 숏헤어, 러시안 블루 같은 품종은 안 한다가 제 원칙입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는데 제가 특화시킬 수 있다. 프리미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품종은 어느 정도 대중적일지라도 합니다. 물론 모든 품종이 처음에는 희귀했고 나중에는 결국은 대중적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얘기가 될 수 있는 어떤 통시적인 측면에서 일단 그렇습니다. 처음에 희귀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너무 대중화돼서 제가 프리미엄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려우면 저는 그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희귀한 품종인데 그 희귀한 품종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을 좋아하는 시장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종은 들어갑니다. 그런 분석의 결과가 나온 것이 저희의 경우 세 가지 품종입니다. 무엇? 캐시미어, 렉돌, 봄베이거죠. 캐시미어는 원래 벵갈이었습니다. 벵갈은 과거에는 아주 희귀했고 불과 2, 3년 전까지 정말 대중적인 품종이었고 지금은 캐터리가 거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그러한 대중성에 기반한 물론 캐터리가 없어진 이유는 고양이 공장과의 문제 싸움 그 다음에 열화된 즉 우수한 능력을 갖지 못한 저급한 캐터리들의 대규모 양산이 문제였습니다. 벵갈이라고 하는 품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사라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벵갈이라고 하는 품종에 기반한 또 다른 상위 품종인 캐시미어 즉 롱헤어 벵갈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봄베이는 전형적인 아주 희귀하지만 국내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렉돌은 아주 초기에 들어갔었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시장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재진입한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희귀했고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었고 지금은 희귀하지는 않지만 대중적으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계속 잔류하고 있고 앞으로도 움직일 것입니다. 소형 품종과 대형 품종 사이에서 고민한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봄베이를 들고 있고 한쪽에는 렉돌을 들고 있다. 둘 중에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저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즉 경쟁에서 통상 얘기하는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전제하에 소형 품종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적게 먹고 적게 싸니까. 약값도 적게 되고 공간도 적게 필요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간이 충분히 있고 나는 작은 품종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대형 품종의 매력을 느낀다. 그럼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소형 품종은 대형화시키고 대형 품종은 소형화시키는 방식으로 육종을 합니다.
약간 셔플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다른, 이제 뒷조사 제가 다른 내용인데,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소형 품종이고 인기가 있는 봄베이의 경우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쟁 캐터리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들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저희는 그것을 중대형화시킬 수 있는 거죠. 또는 지금 현재 중대형이고 인기가 많은데, 렉돌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캐시미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장 내에서 경쟁자가 많아져서 그들과의 차별화가 어렵다. 그럼 저는 그것을 소형화시키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단모와 장모 또는 무모와 장모가 있다면 무엇이 나을 것이냐. 무조건 털이 없는 것이 육종과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게임이다. 단 아예 털이 없는 스핑크스의 경우는 피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편이니 주의하시고, 단모와 장모 중에 무언가 하나를 골라야 한다. 나는 특별히 선호가 없다. 그렇다면 단모가 항상 더 선호된다. 이유는 저희 연구소에 보시면 금방 깨달을 수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전적 변이가 있는 것과 유전적 변이가 없는 것은 유전적 변이가 없는 쪽이 좀 더 낫다. 즉 유전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유전적인 장애를 바탕으로 한 품종보다는 그렇지 않은 품종이 낫다. 그건 앞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품종 내에 스몰 베리언스와 라지 베리언스, 품종 내에 차이가 작은 개체군 사이에 구별이 어려운, 그리고 그냥 뻔한 캐터리에서 만들어냈고 A 캐터리에서 만들었건 B 캐터리에서 만들었건 별 차이가 없는 품종이 있고, 같은 캐터리 내에서 만들었어도 차이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초심자의 경우는 무조건 전자가 유리합니다. 즉 콩 심은데 콩 나는 품종이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유리합니다. 초심자는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통제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육종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역량에 제약이 큽니다. 그런데 베리언스가 큰, 분산이 큰 품종이다. 처음부터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초심자와 경력자, 지금 이제 초심자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초심자라면 어떤 품종, 경력자라면 어떤 품종, 그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초심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사육 난이도가 낮은 품종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규모, 시설 요건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작다, 그러면 대형 또는 중대형 품종이 들어가는데 중장기적으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메인쿤 같은 경우에는 10kg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kg가 넘어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기에도 허리가 우지끈하는데, 봄베이는 2-3kg대. 메인쿤 한 마리가 들어갈 공간에 봄베이 4마리에서 5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렇다면 메인쿤을 육종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맞겠죠. 자, 품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한 측면들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품종으로 여러분의 육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것만 가지고 품종을 선택하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원의 첫 단추는 품종 선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품종 선택만이 여러분의 육종원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상 부양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